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좋아요, 댓글,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무빙이 과연 순위분기점을 넘겼을까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무빙 성공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곳이 왜 JTBC일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와 해외 모두 무빙에 대한 정확한 시청률 지표와 수익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일단 서비스하는 OTT가 4곳이나 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자체 시청률 통계를 하지 못하거나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플리스페트롤에 공개하는 순위와 다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봐도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모두 1위에 있지만 나머지 순위를 공개하는 동유럽 국가는 일괄적으로 어제는 6위, 오늘은 7위에 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 디즈니 플러스가 시청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나라도 아니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똑같이 변할 수 있을까요? 이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전체 순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순위표입니다. 뇌피쇼를 돌려보면 디즈니 플러스는 자신들이 순위에 올리고 싶은 드라마를 인위적으로 순위에 올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무빙의 순위나 시청률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강풀 작가의 무빙이 디즈니 플러스 최고 성공작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 11월 국내 상륙 후 2년여간 흥행작을 내놓지 못해 철수설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빙이 망하면 디즈니 플러스도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빙은 지난달 9일 공개 후 5주 연속 OTT 통합 랭킹 차트 1위를 지켰고 외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제작비 약 650억 원이 투입됐는데 과연 무빙은 그 이상의 성과를 냈을까요?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아트지역과 미국 훌루에서 공개 첫 주 한국 오리지널 중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온 후 디즈니 플러스 측은 구의 데이터는 절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버라이어티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이어 아시아에서 탄생한 히트작이라고 극찬을 하는 등 많은 미국 언론에선 오늘까지도 많은 극찬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시리즈로 공개했다면 더 흥행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무빙은 세계 K-히어로물을 알린 것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청소년 관람 불가로 꽤 잔인한 장면이 많고 호흡이 길어 속도감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달리 배속 기능이 없어 총 20부작을 정속하는데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휴먼 히어로물의 액션과 로맨스를 버무려 흥미를 더하며 그 비판을 상쇄했습니다. 애초 무빙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20년 캐스팅 발표 후 1년여간 촬영했고 CGI 작업 등 후반 작업만 2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부부의 세계 무한율 PD가 연출을 맡았지만 하차하며 킹덤 시즌2 박인재 감독이 합류했습니다. 웹툰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직접 극본을 집필했고 캐스팅에 많이 관여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JTBC는 공동 제작에서 빠졌고 무빙 자사 JTBC 방송 편성도 취소했습니다. 결국 현재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는 회사는 JTBC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부지리로 무빙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바뀐 배경입니다. 일각에선 강풀 작가 인맥 캐스팅을 우려하는 시선을 보냈지만 강풀 작가는 차태현을 비롯한 유승범, 김성균, 박희순, 문성근 등을 직접 섭외했습니다. 다행히 조인성과 한효주가 중심을 잡아줬고 박 감독이 고윤정, 이정아, 김도훈 등을 캐스팅하며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박 감독은 넷플릭스 시리즈물을 경험해본 만큼 무빙에서도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작업에 계속 아쉬움을 드러냈고 디즈니 플러스는 무빙 공개 시기가 몇 차례 미뤄지면서 소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빙은 국내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계획 초반에는 약 5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후반 작업 비용이 약 15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제작비 650억 원으로 회당 30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하중우 주연 수리남이 회당 약 58억 원,
김우빈 주연 택배기사가 회당 약 42억 원 등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회당 제작비가 적게 들었지만 회차가 긴 만큼 제작비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계는 무빙이 단순히 제작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즈니 코리아는 올해 6월 컨텐츠 팀을 해체했고 신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돌았습니다. 물론 김소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대표는 한국에서 제작 중단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무빙 방영 이전에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연이어 실패해 영업 적자가 커지자 방향을 트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무빙 공개 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디즈니 플러스 이용자 순유입 약 14만 명을 이끄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리지널 흥행작이 나오면서 성장 발판이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악, 비질란테 등 신규 컨텐츠에도 이제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빙의 성공은 세계 미디어 시장 위기 속 활기를 더해줬고 K 컨텐츠 힘이 여전하다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김소연 대표는 22일 간담회에서 무빙 순이익 창출 여부에 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제작비는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만큼 많은 제작비가 들었고 긴 노력을 했다.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줬다. 내외부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도 평가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관계자는 후반 작업 비용이 계속 늘어 무빙 제작비가 700억 원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광고를 공격적으로 해 마케팅비도 상당할 것이라며 시즌2 제작에 긍정적인 만큼 3G 할 경우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의 온오프 광고를 한국을 비롯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시킨 것이 아직도 아쉽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연일 무빙 극찬을 쏟아내는 만큼 이 드라마의 북미와 남미, 유럽의 프로모션이 내심 아쉽습니다. 기존에 디즈니 플러스의 아시아용으로만 내보내던 K-드라마 방영 행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고 이 드라마는 아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대륙의 히트는 순전히 입소문으로만 흥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였다면이란 반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전 세계의 파급력이 디즈니 플러스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디즈니 플러스가 미드 아소카만큼의 홍보력과 방영력을 보여줬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오징어 게임의 흥행 반열에 들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이 드라마의 시즌2에 적극적이지만 그 적극적인 태도만큼 시즌2에 최소한 아소카만큼의 홍보 정도까지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